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교영배 선생님입니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 중에서요, 서울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모집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교과 전형의 케이스는 비교적 우리가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수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2022년서부터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많은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외 활동으로 우리가 양질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좀 부담감이 적은 것도 교과 전형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하고요 2023년 대입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저의 좀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는 각 대학에서 이거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좀 어려워서 조심스럽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년간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024년도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협 발표에 의하면은 2024년도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전국의 200개 대학 중에서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무려 72.5%, 아마 145개 정도 대학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을 이제 서로 둘 다 지원을 하는데, 또 두 명이 서로 동점자인데 한 명은 합격을 하고 한 명은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정시 모집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수시 모집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동점자 처리 기준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간과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24년도에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들과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과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지금 말씀드린 동점자 처리 기준, 또 하나는 진로 과목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입시 시리즈 5편 해갖고요, 또 하나의 병법 제목이 거창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중요합니다. 2024의 대입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랑 동점자 처리 기준 및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나의 생기부에서 각 대학별로 내가 어디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유리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차 보시면 2024 대입의 수시 정시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자,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현황,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병법, 동점자 처리 기준을 꼭 확인하라. 네 번째, 또 하나의 병법,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반영 방법. 다섯 번째, 서울의 주요 대학 진로 과목의 반영 방법하고요, 여섯 번째,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4 대입의 수시 정시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요. 근데 1, 2, 3, 4번은 뭐 그럭저럭 그런데 여기 5번하고 6번은 중요라고 써놨네요. 첫 번째, 2024 대입은요 수시 정시에 대한 부분들이 선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요 수시 학종에 대한 서류가 많이 간소화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로 인해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은요 항상 폭넓고 깊이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통합 전형인 기회균형하고요 지역균형에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회균형에서는요 2023년도에는 37,700여 명 정도인데요 2024년도에는 거의 3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하면 2,09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무시 못할 숫자인데요, 근데 저는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려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합률이 높지 않습니다. 추합률 1번도 사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항상 교과 전형이라든지 내가 지원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서 써라.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둘 중에 비교해서 많은 쪽을 지원을 하라.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처음서부터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추합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뭐 한 반 정도 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10명인 경우에 한 5명 정도 돈다고 가정하면 이쪽은 20명 모집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봐도 10명은 돌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더 돌아요. 같은 조건이면 12명, 13명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되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학과. 그때도 예를 한번 들어드렸는데 경찰행정학과를 나는 지원을 하는데 내가 전국에서 1등을 해. 그래도 쓸 수 있는 데는 동국대, 용인대, 가천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우리가 거의 못 들어본 학교들 이런 부분들이라 각 대학에 촘촘히 많이 박혀있는 학과를 선택을 해야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모집 인원이 많은 쪽,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본 학과를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요. 한쪽으로 몰아쓰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1개나 2개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과에서요, 건국, 경북, 경희, 고려, 동국, 부산대 등 이제는 교과 전형에서도요, 반드시 학생부 서류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70에서 30, 뭐 60에서 4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무조건 이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 것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능 전형은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서울대하고 고려대.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해에서부터는 수능 전형에서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도 교과평가 반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로 인해 합격하는 학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요. 이제는 정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한 폭은 좀 넓은 상태에서 합격선 라인은 결정은 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교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중요해놨네요. 중요한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올해의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에는 반드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며 보수적으로 지원하라. 자, 이거 입시 시리즈 4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교과 전형의 특징은 어땠었느냐 하면은요, 서울대, 연대, 교대. 근데 물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은 없었죠. 종합 전형이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대폭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전형에서 200명 이상을 줄였습니다. 이건 무조건 제 생각에는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내가 서용고 라인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려대 쓰시는 분이 나는 여기를 안정권으로 쓸 거 이런 분들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정말 보수적으로 쓰셔야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아래 라인 볼까요? 서영고가 그렇게 됐다라면은 그 아래 라인 서성한 볼까요? 서강하고 성균관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올해는 최장력 기준을 대폭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강하고 성균관대를 쓸 수 있는 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7, 80%는 최저를 맞추리라고 봅니다. 최저를 맞추면은 당연히 실질 경쟁률은 떨어지질 않겠죠.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 점수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같은 게 항상 셌습니다. 매년 쎄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서영고 라인도 어렵네. 그럼 서성한 라인도 어렵네. 그럼 중경외시 남았는데 중경외시에서 중앙하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마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요, 거의 고려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최저를 떨어졌다. 그럼 중앙이나 시립대 같은 경우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경희, 건국 요 정도인데 경희나 건국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 30%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생기부가 어느 정도 내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거기도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보수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이것도 중요하다고 써놨어요. 자, 수시하고요, 종합 부분에서 입시 결과를 평균을 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신 점수에 대한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이라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서울권에서는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데도 있긴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서울권 대학의 내신 평균 점수 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교과가 2.45,
나오고요. 종합은 3.11로요. 자, 점수 간 등급 차이가 0.66 등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교과가 2.22 나오고요. 종합에서는 2.76으로 0.54 정도. 요 부분들만 보셔도요. 교과하고 종합의 점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볼까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가 교과하고 종합이 0.34 등급 많이 줄었네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0.33 여기도 많이 줄었고요. 지방대 볼까요? 지방대는 인문계가 0.11 교과나 종합이나요 거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계 보시면 0.1등급으로요 4.55에서 4.65로 0.1등급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서류에서 대부분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종합전형에서, 그렇죠?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질 텐데, 그 중에 하나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요. 내신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서 대부분 이변이 이제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하게 되면은요 낭패를 볼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생기부가 좋으면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면접이나 이런 걸로 2차에서 걸러냈는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신 점수가 좋은 학생들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가 좋은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서울 및 수도권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현황이요. 자, 진로 선택,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0개 대학에서 72.5%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해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주 코피 터지게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3년하고요,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반영을 해왔던 대학이에요. 가천, 건고, 경희, 광운, 고려 등등등에서요 20여 개 대학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미반영을 했는데 올해에는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 경기, 국민, 단국, 아주, 인천에서 9개 대학이 반영을 하고요. 24년도에도 미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동덕, 서경, 수원, 한국, 한국대 등 4개 대학이 아직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저는 3가지로 꼽았어요. 첫째, 무조건 A등급을 받자.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B, C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등급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대학들이 전부 다 선택 과목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A, B, C 나뉘면은 A에는 1등급, B에는 2등급, C에 대한 비율을 맞았을 때 3등급 이렇게 가지만, 거기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대학들 보면은요 세종이나 상명대 같은 경우는요 A, B, C에서 A는 1등급, B 3, C 5등급 이렇게 처리가 돼요. B 한 번만 맞아도 거의 무지무지하게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에 정성평가의 지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준 높은 세특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동구, 건구, 그 아래 등등등의 대학들은요 교과전형에서도 정성평가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 이 영상 보시고 있는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이거 정말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학논술 지원자는 자, 경희대, 서울여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캠퍼스 이렇게 5개 대학은요 과학 논술 지원자요 과학 2까지 출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2에 대한 부분들도요 내가 신경 써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병법 굉장히 거창하게 적어놨어요. 자, 동점자 처리 기준을 꼭 확인하라. 첫 번째는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 전형에 비해서 빈도수는 많지는 않아요.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그래도 동점자는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과를나 어디든 지원을 하는데
넣고 자식고 하는 대학이 요 정도 점수권인데 뭐 터무니없이 이쪽 권에 있는 점수가 이렇게 너무 낮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도 않고요. 너무 낮은 학생이 여기 지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은 대부분 여기서 여기 구간 안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큰 점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동점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학과 등 인기학과 등은요, 경쟁률이 60대 1에 해당하는 예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변수에도 당락이 결정돼서 정확한 결과를, 정확한 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요, 대부분이 반영 교과목 이수 단위 합계의 상위자나 영역별 교과 성적 환산 점수의 고득점자 등으로 교과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가리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 잘 본 학생으로 많이 뽑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평가 시 어떤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보는지 각 대학에 수험생이 직접 들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동점자 많이 발생해요. 특히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때처럼 빅5 의대 같은 경우는요, 내신이 1.0등급인 경우에도 지금 높은 내신으로도 불합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각 동점자 처리 규정을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반드시 확인하고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의 동점자 처리 규정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반영 교과목 이수 단위 합계의 상위자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2단계에서는 면접이 무려 30%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종 점수와 같으면 면접 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순위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정량평가를 80%로 선발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이 정성평가 20%로 선발하는데 동점자인 경우는요, 학생부를 정량평가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먼저 선발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지균 선발에서요,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선발을 하고요. 자, 비교과는 출결 및 동사 총점 부분들이 같다라면 인문은 영어, 국어, 수학 교과 점수 순이고요. 자연은 수학, 과학, 영어 교과 순이랍니다. 그래도 동점이면 전원 선발하겠대요. 자, 한양대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해요. 한양대 지균에서는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 과학 성적, 영어 성적, 그래도 동점자다 그러면은 수학에 대한 부분들의 이수 단위, 그래서 수학에 대해 우리 점수를 더 많이 보겠다, 비중을 많이 두겠다. 그 다음에는 과학 이수 단위, 그 다음은 영어 이수 단위. 자, 인문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처럼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 등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하며 대학의 동점자 처리 규정을 살펴서 유분리를 확인을 해야 하며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발생 빈도가 높이 있다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또 하나의 병법,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교육 발표에 의하면 2024년도 수시 모집 교과 전형에서요, 전국의 200여 개 대학 중에서 72.5%가 진로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아직 미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처음에는 각 대학에서 주저하고 어떻게 될지 좀 몰라서 반영을 안 했다라는 느낌이 나고, 지금은 대부분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이 부분들은 72.5%가 아니라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은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면 상위 3과목만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추려서 반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반영 비율을 보면은요,
전체 교과 성적 중 10%, 20%까지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생기부 관리도 신경 쓰 많이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이처럼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전형에 합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A, B, C 성취도로 절대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 특성상 우리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적은 당연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고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낭패 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4번, 그 중에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충남대, 충북대 두 군데는 반영하지 않고요. 대부분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원대는 세 과목 평균 점수를 가산을 하는데 A가 15점 그리고 B가 9점 무려 6점 차이는 나네요. C는 3 여기도 6점 차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B만 맞아도 뭐 많이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도 간 점수 차가 커서 합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학별 수시 모집 영향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뒷페이지에서 또 제가 상세히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의 진로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색깔별로 조금씩 틀리네요. 자,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성취도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고 있어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명대하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 볼까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A가 비율이 1등급, B가 3등급, C가 무려 5등급으로 쳐져요. B만 맞아도 치명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 색깔들 같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적내 산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또 여기서 몇 퍼센트 하고 그리고 토색 이 부분들은 고려대학교, 서강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학교에서 내가 성취도 받은 거에서 A 성취가 몇 퍼센트, B 성취가 몇 퍼센트, C 성취가 몇 퍼센트별로 등급을 주는 게 자기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나 이런 거 부분들은 밴드나 카페에다가 내용 같이 올리니까 그냥 막 술술 넘어가더라도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취도별 비율별 점수를 고려한다는데 이거는 고려대하고 성황대가 특이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A, B, C 중에서 어떤 학교들은 시험지를 굉장히 많이 쉽게 내요. 그래서 100%가 A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시험지를 너무 쉽게 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적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A, B, C에 대한 반영 비율을 보고서 시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B를 받는 학생들이 비율이 적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성적을 부여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읽어보면 성취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 체제에서 높은 성취도를 받는 지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렇게 적용하는 고교 많지 않기 때문에 성취도 A를 대부분 다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고려대하고 서강대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등급 미리 적어 놓을게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올해는 무조건 A를 받으면 1등급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A의 비율의 등급에다가 B까지의 누적 비율을 100으로 나누겠대요. 그리고 C등급을 받은 학생은 B까지 누적 비율에다가 C까지의 누적 비율을 100으로 나누겠대요. 이거 무슨 소리인가요? 같이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케이스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A가 20, B가 30, C가 50%인 경우 또 한 케이스는 A가 50, B가 30, C가 20%인 경우 여기에서 A 맞으면 무조건 1등급 주기로 했죠? 1등급 줬고요. 자, B인 경우에 A 비율의 등급에다가 자, A 비율이 얼마인가요? 20%예요. 20%면은 어느 구간인가요? 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등급을 부여받겠네? 그리고 B까지의 누적 비율을 100으로 나누겠대요. B까지 누적 비율이면 A하고 B까지 누적 비율
A가 얼마였어요? 20이었고 B가 30이었죠? 그래서 20하고 30을 100으로 나누겠답니다. 그럼 0.5인가 봐요. 그러면은 3 더하니까 등급이 우리는 3.5등급이 받겠네. B 받으면은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네요. 자, C 같은 경우 볼까요? C를 받은 경우는 B까지의 누적 비율이래요. 50이네요. 50이면 여기 구간이네, 무려요. 그래서 여기면 일단 등급으로는 5등급 되고요. 그 다음에 C까지의 누적 비율을 100으로 더하겠대요. 자, C까지 누적 비율이면 A, B, C 20, 30, 50이죠? 20, 30, 50을 100으로 나눴더니 이 값이 1이네요. 1에다가 5등급만큼 더해서 무려 6등급으로 바뀌어져요. 이거 낭패를 많이 보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A가 50, 30, 20인 경우, 물론 A는 전부 다 1등급 주기로 했고요. B인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A등급의 비율에다가 B까지의 누적 비율을 100으로 나눠라. A등급의 비율을 볼까요? A등급이 50%예요. 50%면 5등급입니다. 무려 5등급 출발을 하고 B까지의 누적 비율이래요. B까지 누적 비율이면 5에다가 3 더하니까 80이겠네요. 80을 10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5.8등급이 돼버리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놓는 경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20, 30, 50인 경우고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50, B가 30, C가 20인 경우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두 개 중에 어디 시험지가 더 어려워요? 맞아요. 이쪽이 당연히 어렵겠지. 왜? A가 비율이 더 적으니까. 자, 그런데 B만 맞아버리면 B를 맞게 되면 여기는 3.5등급인데 이쪽에서 B를 맞으면 무려 5.8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치명적이죠? 죄송하지만은 불합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 한번 볼까요? 서강대도 느낌이 많이 비슷해요. 서강대는 과목 성취 비율을 취득 성취 비율을 2로 나눠서 성취도의 하단 비율 합계를 더하겠답니다. 자, 여기도 20, 30, 50 잡았고요. 또 한 케이스는 50, 30, 20으로 잡았습니다. 자, A인 경우 보면 취득 성취 비율을 2로 나누겠대요. 자, A의 성취 비율이 20%죠? 그래서 20%를 2로 나눌 거고요. 10 돼버릴 거고, 그리고 하단 비율을 합계를 내겠대요. 하단 비율은 30하고 50인가 봐요. 그럼 여기 80에 10 더해서 90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B인 경우는 성취 비율을 2로 나눌 건데, 성취 비율이면은 지금 30에 대한 거, B가 30을 2로 나눌 거고요. 또 하단 비율의 합계, B 이하의 하단 비율이 얼마 있어요? 50만 남았죠? 50. 그러면 요거는 15에다가 2로 나누니까 50 더해서 65 이렇게 될까 봐요. 자, 그러면 지금 50, 30, 20인 케이스를 보면은요. A인 경우는 50에다가 2로 나눠서 하단 성취 비율 합할 거니까 30하고 20 더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25인가요? 요거 50인가요? 50에다 25 더하니까 75점. 여기도 지금 90점이랑 75점 점수가 대조적입니다. 확실히 각 대학은 뭘 많이 원하느냐 하면 시험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데에서 뽑은 학생들을 점수 우선권을 더 줄 거야 라는 취지겠죠. 그래서 A는 위의 케이스는 20, 30, 50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50, 30, 20인데 점수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확연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요 분들 여러분들 점수 확인해 보셔갖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뭐가 특징이었었죠? 맞아요. 최저가 완화가 돼서 입결이 올라갈 텐데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부분들을 늘까 말까 하다가 우리 A 받은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럼 지원하시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취도별 차등 점수를 부여를 하겠대요. 진로 과목에서. 자, 이거 같이 읽어보시면, 자, 진로 선택 과목 점수 산출 시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로 단위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단순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구분져요. 여기에서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 경희, 한양 등 7개 대학이 있는데요. 각 과목의 성취도별 점수에 이수 단위를 곱해서 평균 성취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단순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자, 연세대, 중앙대 등 각 대학에서 지정한 성취도별 점수를 넣고 그냥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가 A가 20점, B가 15점, 무려 5점 차이입니다. 치명적이네요. C도 10점, 그래서 5점, 5점씩 주고 있고요. 그리고 A, B, C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서
교과 성적 환산 점수에서 수험생이 받은 성취도에 따른 점수를 넣고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런 산출 방식은요, 무조건 A를 받으면 유리하겠죠.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다수의 고교에서는 절대 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에서 많은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되도록 쉽게 내려고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려대, 서강대 이런 데들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A 비율을 받은 학생이 적은 대로 넣지만, 우리가 수시를 6개 넣는 거에서 고려대하고 서강대만 늘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늘 거잖아요. 다른 데도 늘 거 생각을 하면은 학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에서 조금 더 좋은 성취도를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쉽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서강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처럼 정성평가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어디에서? 교과 전형에서.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을 정량평가 80% 반영하고, 또 나머지 20%를요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반영을 정성평가해서 반영한다. 즉 선택 과목 중에서 성적 및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정성평가 요소는 학업 수월성 10점하고요, 학업 충실성 10점이 반영하고요. 동국대는 학추 전형에서요, 교과 60에 학생부 40 반영하고, 교과는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으로만 산출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하지 않지만 학생부의 전 영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정성평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한다라면 그 과목의 성취도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우리 전공이랑 연계성이 많은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볼 수밖에 없을 거죠. 교과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그 과목이 지원 모집 단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면은 더욱 중요할 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초입 단계에서 어떻게 됐었나요? 뭐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권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점수 격차에 큰 차이를 나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신, 그리고 두 번째는 폭넓고 깊이 있는 생기부를 내가 항상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도대체 폭넓고 깊은 건 뭐지? 아마 제가 전에 입시 시리즈 3편이나 4편을 찾아보시면은요, 간단하게 언급을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게 길게 쓰여지니까 세세히 말씀 한번 드린 거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해의 입시 특징을 잘 살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성은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따르면 진로 선택 과목이 72.5%에 해당되는 145개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반영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교과나 종합이나 큰 점 차이 나지도 않고, 교과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고요. 종합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신 교과에 대한 부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신, 이것도 내신. 두 번째는 거기에 딸린 생기부를 많이 준비하라. 3번.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정성평가의 지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준 높은 혜택을 준비하라. 교과전형에서요, 정성평가 들어가는 학교들이요, 진로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체제에서요, 높은 성취도를 받은 지원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수준 높은 혜택으로 마지막에 결정 지을 겁니다. 그래서 폭넓고 깊이 있는 생기부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 지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점자 처리 기준 및 진로 과목 반영 방법을 살펴보고 나의 경쟁력을 확인을 하라.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 대상들이 오밀조밀하게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동점자가 됐을 때 동점자 처리 기준이 나한테 적합한지 유분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그래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은 물론이고요, 반영 교과도 다 다르고 과목 개수도 다르며 수능 최저 기준
기준 적용 여부와 서류, 면접 등 반영 요소에 차이가 있어서 그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입시 결과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입시가 이번에 올라갈 거라다 내려가 예측들은 하지만 예측에서 뭐 할 건데 거기에 딸리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요. 다른 대학이나 모집 단위 등으로 돌릴 수 있는지 두세 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까 특시나 올해 특징 같은 경우, 특별 전형 같은 경우가 대거 많이 뽑혀서 늘어나요. 자, 그런데 무슨 부분이 있다? 절대 어떤 경우도 한쪽 전형으로 몰아쓰지 마라. 학생부 전형으로도 6개 다 쓰지 말라고 그러고요. 특히나 특별 전형 경우 6개 쓰게 되면 낭패 보는 경우 무지 많습니다. 예비번호 1번이라도 추합 안 돌아요. 그거 반드시 고민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분산 전략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과 전형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입시 결과가 예상되므로,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선발 인원이 늘어난 교과 전형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3들도 입시 때가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1학년, 2학년 학생들 특히요. 고3들은 이제 인지를 하는데 고1, 고2 학생들이 인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내가 실전처럼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잔소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 큰 꿈을 꾸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